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서울대 기술지주 서포터즈 대학생들이고 오늘 이제 트래블원래 김영우 대표님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간단하게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그 트래블월렛이라는 회사의 대표고요. 저희 트래블월렛은 이제 모바일로 46개 통화에 대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결제까지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대중적으로는 이제 트래블월렛이라는 이제 B2C 서비스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뒤에서 약간 그 금융에 필요한 이제 IT 시스템과 인프라를 클라우드 위에 구축해서 제공하는 B2B 비즈니스를 조금 더 크게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대학생들이 보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솔직하면 안 되겠네요. 네, 사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직장 생활이 좀 안 맞았어요. 네, 안 맞았고 안 맞았던 포인트는 이제 좀 스스로가 약간 좀 뭐가 납득이 안 되면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사실 직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좀 많은 비효율과 불합리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사냐 아니면 그걸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냐 그런 건데 저는 이제 그거를 되게 막 좀 제 상식으로는 뭔가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시스템이 이해가 안 돼서 굉장히 좀 많이 반항을 했죠. 이거 이렇게 왜 일을 하냐,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이제 좀 충돌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게 이제 내가 이제 이것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걸 좀 바꿔보고 싶었지만 조직 내에서는 이건 좀 쉽지 않겠다. 그냥 내가 차라리 창업을 해서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맞는지 증명을 하는 게 훨씬 빠르겠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창업을 하게 됐죠. 네. 그렇군요. 그 직장 생활이 좀 안 맞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창업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그 어떤 경험이 또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셨는지 좀 간단하게. 네, 저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계속 금융권에 있었어요. 네, 금융권에 있었고 계속 외환 관련된 일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사실 당시만 해도 그때가 2011년 이럴 텐데 당시만 해도 IT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을 때였거든요. 네, 굉장히 IT가 많이 발전을 하고 이 IT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제가 봤을 때는 자동화를 시키고 굉장히 조금 편하게 일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좀 원시적으로 돌아갔어요. 네, 15년 전이라고 해서 되게 옛날 같지만 그때 당시에도 정말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갖춰져 있었고 이 IT 사이드의 발전은 굉장히 빨리 가고 있었는데 여기만 유독 한 3, 40년 뒤처진 그런 형태로 MS-DOS 이런 거 모르시죠? 네, 그런 진짜 한 80년대 쓰던 화면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돌리는 데도 있어요. 네,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옛날 낙후된 시스템들이 아무도 바꾸지 않고 정말 사람들이 그냥 야근해 가면서 정말 무의미한 시간에서 이렇게 잡일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조금만 투자해서 개발을 해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던 거는 내가 이거를 좀 IT를 최대한 많이 적용을 해서 업무를 많이 자동화를 시키고 정확도를 높이면은 내가 나와서 회사를 차렸을 때 이들과 경쟁해서 좀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창업을 한 거죠. 네. 그럼 IT를 적용해서 업무 효율화를 높이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일 처음 이제 떠올리고 주변에 뭔가 말했을 때 반응이 어땠나요? 사실 금융은 이제 지금은 사실은 핀테크라는 게 되게 보편적이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도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금융은 창업할 수 없는 분야라는 좀 인식이 있었죠. 왜냐면 워낙 다 덩치가 크고 워낙 복잡하고 또 돈도 다뤄야 되고 또 보수적이고 그런 포인트가 있으니까 사실 금융에서의 뭔가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기도 힘들고 굉장히 좀 그런 제약이 많았죠. 그래서 다들 응원한다라고 했지만 저도 눈치가 되게 빠른 편이라서 눈빛이 빤하더라고요. 이 자식 멍청해가지고 이거 순식간에 말아먹고 또 취직하러 다니겠네. 약간 다 그런 눈빛이었죠 당시에. 혹시
트래블 월렛이라는 제품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모바일로 이제 자기가 이제 갈 나라 또는 이제 사용해야 되는 통화를 환전을 하고요. 네. 그럼 환전한 상태에서 이제 저희 모바일 디지털 월렛에 그 해당 통화가 이제 충전이 되고 그 충전된 만큼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송금을 하거나 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죠. 그러면은 이 기술이 기존 시장에서 갖는 차별점은 무엇이었나요? 뭐 가장 큰 차별점은 어쨌든 이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라는 게 이제 해외에서 주로 결제가 됐었는데 제가 봤던 건 좀 그런 거였어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결제를 했을 때 정확하게 제가 얼마 쓰는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나중에 맨날 한 달 반 후에 청구서가 나와야 내가 얼마 쓰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해외 결제했을 때 수수료가 또 붙고 거기다가 외환, 환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준이 없이 그냥 적용이 돼가지고 그냥 저한테 딱 청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대체 내가 해외를 썼을 때 내가 10,000원짜리를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불짜리 가격표를 보고 아 이게 얼마구나라고 해가지고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딱 받아보면은 뭐 12,000원일 수도 있고 14,000원일 수도 있고 막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를 구성을 하면 직접 사람들이 환전을 하고 바로 결제를 하게 하면은 쓰는 시점에서 자기가 얼마를 썼는지 정확하게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1달러 1,000원일 때 내가 1달러를 1,000원 주고 사서 1달러짜리 물건을 사면 난 1,000원을 쓴 게 명확하잖아요. 근데 신용카드를 써버리면은 이게 뭐 1,020원이 나올지 1,040원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객들한테 투명하게 해서 좀 반응을 받은 게 아닌가. 네. 그럼 이게 굉장히 차별화된 기술인데 이거를 개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뭐 이제 그 금융은 이제 생각보다 그 서비스들이 이렇게 있죠. 네, 서비스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뒤에 돌아가는 게 항상 되게 많아요. 금융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분야가 그럴 거예요. 네,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 이 바보같이 왜 이걸 이렇게 일을 해?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직장인들도 알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되게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서비스가 이거 구인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사실 구현해내기 너무 힘든 포인트들이 있어요, 항상. 모든 업종에서. 뭐, 일단은 가장 허들이 되는 게 IT 시스템들. IT 시스템들이 이걸 뒤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시스템이 사실, 굉장히 바꾸기가 어려워요.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이 코어 시스템은 못 건드는 게 이제 거의 건들지 않는 게 불문율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제 못 건들고, 그리고 이제 또 각종 이제 뭐 규제라든지 또 각종 뭐 이해 당사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파트너 간의 뭐 그런 또 연결고리라든지 이런 거 간단한 거 하나도 고려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사실 서비스가 나오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은 이 간단한 서비스 앞에서 봤을 땐 간단해 보이지만 뒤에서 IT 시스템을 또 다 재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의 또 시행착오도 있고 또 연결고리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상대방 파트너사들한테 또 양해를 다 구해야 되고 또 규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뭐 이제 정부라든지 규제 당국을 설득해가지고 그걸 또 다 풀어야 되고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이 딱 아이디어는 사실 누구나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에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는 결국 아이디어보다는 이 뒤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오랜 시간 동안 끈기를 갖고 해결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차별점이 있지 않았나. 네, 그러면은 조금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 금융시장에서 사실 이미 뭐 대형 금융사들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스타트업들도 만약에 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한다면 트래블 월렛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해자라고 할까요? 어떤 그 진입장벽으로 구축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저희는 사실은 그래요. 이게 그냥 제가 오늘도 뭐 한국경제랑 인터뷰 해가지고 제가 했던 말인데 스타트업 특히 기술 기반의 IT 스타트업을 하는 데들은 얼음을 손에 쥐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녹아서 없어져요. 모든 게. 그래서 방법은 이 얼음을 좀 덜 빨리 녹게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얼음을 계속 손에 올려야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트래블 월렛이라는 서비스는
저희가 낼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집중을 했던 거는 굉장히 유연한 그런 코어 시스템을 클라우드 위에 구축을 해서 남들이 이런 서비스 하나 낼 때 2, 3년 걸리는 거를 우리는 2, 3주 만에 계속 낼 수 있게 하겠다. 그게 사실 저희의 정체성이고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트래블 월렛은 사실 저희가 그냥 내놓은 서비스 중에 하나고, 경쟁이 뭐 다른 데가 진입해서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뭐 여기가 조금 죽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자신이 있는 거는 또 다른 서비스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또 어떤 서비스는 선택을 받을 거고 어떤 서비스들은 선택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나누다 보면은 또 여기서 하나의 서비스가 선택을 받으면서 또 수익을 창출하고 약간 이런 형태로 저희는 좀 비즈니스를 구성하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서비스 이름도 트래블 월렛. 네네네네. 회사 법인명도 트래블 월렛.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원래 그 서비스 명은 트래블 월렛이고 법인명은 좀 다르게 갖고 가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제 펀뱅킹을 하다 보니까 막 은행에서 막 다른 이름으로 이거 펀뱅킹을 하면은 막 전화 와서 난리 나거든요. 왜 니네들 왜 돈 빼갔냐. 그래가지고 회사명을 이거랑 일치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네, 전화 안 받으려고. 네. 좀 다르게 하는 것도 많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돈을 직접 인출을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은 트래블 월렛에서 인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ABC라는 회사가 인출을 했다 그러면 막 바로 전화 와서 난리치거든요. 그래서 트래블 월렛이에요. 그러면 하고 끊는데, 이게 뭐 하루에 막 몇백 건, 몇천 건씩 있으면 사실 업무가 마비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트래블 월렛 뭐 트래블 카드에서 제품이 이제 시장에 제일 처음 나왔을 때 반응이 또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 그때 코로나 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딱히 뭐 반응은 없었어요. 그때 뭐 그냥 직구해서 좀 쓰라고 저희가 마케팅하고 그랬었는데,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는 거의 뭐 반응 없었어요. 네. 그럼 21년, 20년? 예, 20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20년에서 21년 넘어갈 때. 그러면 혹시 뭐 고객의 피드백을 받고 혹시 제품이나 서비스가 변화해 온 게 혹시 있을까요? 네, 뭐 저희 뭐 계속 적극적으로 다 반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지금 엠빵 결제라는 거 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이제 제가 그룹을 이렇게 초대를 한 다음에 그 대표 카드를 하나 지정을 하고 그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그래서 10만 원 결제를 한다 하면은 그 그룹원 안에 있는 카드 4개가 각각 2만 5천 원씩 결제가 돼요. 네, 각각.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어쨌든 모임 통장보다 이게 편하다 이거죠. 모임 통장은 통장 하나 만들어야 되지, 거기다가 각자 입금을 해야 되지, 그리고 모자라면은 또 입금해야 되고, 남으면 또 그거 나눠 갖는 것도 좀 골치 아프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룹만 만들어 놓고 결제하면은 그냥 카드 결제가 2만 5천 원씩 쪼개서 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고객들에서 요청해서 만들었고, 저희가 우리나라랑 뭐 전 세계 특허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밖에 못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대표님께서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요즘에 활용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대표님께서 보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점과 이 기술과 좀 접목하려고 하신 이유들 혹시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뭐 되게 핫하잖아요. 뭐 들어보셨어요? 스테이블 코인? 네, 때도 많이 나오고. 되게 이제 어쨌든 금융시장에서는 지금 제일 AI랑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핫한 테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까지 막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그 금융시장의 전반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힘은 있어요. 네. 결과는 가봐야 알겠지만, 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모두가 인정하는 거는 이 금융시장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융시장은, 금융회사들은 기본적으로 IT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낙후돼 있어요. 엄청나게 옛날에 멈춰져 있고 낙후돼 있는데, 그 모든 걸 끊어내고 갑자기 한순간에 40-50년 후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예요. 네. 그래서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게 좀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사실 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조금 그런 이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서, 뭐 예를 들어서 IT 회사도 그렇잖아요. 지금 AI에 올라타거나 아니면 도태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경제에 올라타거나 아니면 도태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사람들이 뭐 그냥 코인이 결제되는 거 아니야,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네, 굉장히 뒤에 그 메커니즘이 있고,
이 메커니즘이 어쨌든 간에 이 금융시장을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는 아마 한 5년 동안은 주식시장을 가장 많이 움직이고 네, 거기서 부자들도 많이 나올 거고 네. 그래서 어쨌든 AY와 저는 스테이블 코인은 향후 한 5년, 10년 동안은 여기에 올라타지 않으면 큰 기회는 얻기 힘들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좀 창업 이야기로 조금 다시 네네네. 혹시 창업 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뭐 여러 위기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기억나는 어떤 위기와 좀 극복했던 어떤 사례들 아니 극복 방법 같은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정말로 매일매일이 위기고요. 네, 오늘도 위기고 어제도 위기였고 창업 첫날도 위기였고 매일매일 위기예요. 네, 솔직히 진짜 힘들어요. 네, 이거 되게 힘들고요.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좀 각오는 하고 들어야 돼요. 네, 힘들다라는 건 각오하고 들어야 되고 일단은 두 번째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마음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네, 모든 게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저희의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좀 이게 돌아가지만 이 단계까지는 또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에요. 네, 그리고 뭐 사람 관리하는 거에서 뭐 다 여기저기서 다 문제가 터지고 틀어막고 그걸 그냥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기억 남는 위기가 있냐라고 하면은 진짜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위기급시 매일매일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뭐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경험을 하는 거고 다만 이제 그래도 저는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를 다니시면은 되게 이제 처음에는 되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이제 좀 타성에 접근 3, 4년이 되면은 사람이 그렇게 살게 돼요. 뭐 열심히 뭐 일을 하더라도 빨리 오늘이 하루가 갔으면 좋겠다. 네, 9시에 딱 출근하면은 한참 지났는데 시계 보면 10시밖에 안 됐어. 한참 지났는데 11시밖에 안 됐어. 그러면 사실 어쨌든 시간이 되게 빨리 가길 바라는 거고 빨리 금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토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이제 시간이 빨리 가길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는 내가 그냥 빨리 죽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라고만 있는 거는 되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왜 자꾸 나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고 하루하루가 빨리 갔으면 좋겠고 회사 나가기가 싫고 그냥 하루에 10시간을 그냥 때우다가 온다라는 개념? 그렇게 산다라는 게 내가 살아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예, 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창업을 하면은 힘들지만 그렇게 친 않아요. 예. 너무 힘드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정신없어 눈 감고 일어나면 밤 8시고 그래요. 예. 그리고 월요일에 출근했는데 한 하루 이틀 지난 것 같은데 벌써 금요일 밤이고 약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없는 게 그래도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서울대 기술지주 서포터즈다 보니까 네네네. 서울대 기술지주와의 인연을 여쭤보지 네. 않을 수가 없는데 네. 혹시 서울대 기술지주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뭐 일단은 그때 이제 지금 목승환 대표님을 어떻게 소개받아서 만났고요. 네. 근데 이제 목승환 대표님도 스타트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쪽 필드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사실 긴 설명이 좀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처음에 이제 딱 찾아뵙고 한 10분 정도 설명을 했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그쪽에서 자기도 해봤기 때문에 되게 빨리 캐치를 하고 너가 해결하고 싶은 게 이거야? 알았어. 그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투자 결정을 하셔서 투자를 받게 됐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뭐 시제품 아니면 아이디어? 없었죠. 네, 아무것도 없었고요. 네, 아무것도 없었고 진짜로 말 그대로 PPT 파일 딱 하나 있었어요. 네. 혹시 서울대 기술지주에서 받았던 도움이나 지원 중에 가장 도움이 됐던 게 있을까요? 목승환 대표님이 가끔 술을 사주세요. 네, 그게 제일 큰 도움이 되죠. 네. 그럼 뭐 혹시 처음에는 기대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뭐 긍정적이었던 점이나 있을까요? 서울대 기술지죠? 네네, 서울대 기술지주. 사실 목승환 대표님이 오고 나서 굉장히 좀 민첩한 조직으로 바뀌었어요. 네, 원래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술지주는
솔직히 다 되게 별로예요. 예.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기술 지주는 굳이 투자 안 받았으니까 받으러 갈 필요도 없고 받아도 피곤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아닌 데가 서울대 기술 지주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옥수환 대표님이 많이 바꿔놓은 거죠. 예. 사실 그 서울대 기술 지주도 비슷한 분위기였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창업까지 해보신 분이 하면서 조직을 정말 민간 VC 같이 좀 인접하고 약간 그렇게 바꾸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괜찮죠. 네. 혹시 뭐 흥미로운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가요? 서울대 기술지주랑요? 네. 그때 처음에 만났을 때는 거의 10년 전이죠. 거의 한 7, 8년 전? 그랬을 때는 저희 둘 다 담배를 피웠었어요. 네. 그래서 그 서울대 기술지주 사무실에 이렇게 뾰족 나온 테라스에 가서 항상 담배를 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최근에 한 2, 3년 전에 가서는 둘 다 담배를 안 펴가지고 그 뾰족한 테라스에 갈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뾰족한 테라스를 보면서 좀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고 싶은데 현재 혹시 타깃하고 있는 어떤 시장이 있을지 네. 그리고 또 아니면은 어떤 시장을 좀 확장하고 싶으신지 네. 서비스나 아니면 고객 대상이나 네. 자유롭게 어쨌든 네. 한국 회사는 그 시장이 작아요. 한국은. 그래서 태생적으로 한국의 비즈니스에 멈춰 있으면은 거의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런 B2C 서비스보다는 B2B에 집중을 하는 건 결국에는 B2C는 금융 서비스가 나가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B2B나 솔루션 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B2B 솔루션이나 IT 서비스 쪽에 굉장히 포커스가 되어 있고 지금 이 서비스를 외국에 진출시키는데 지금 일본, 그리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해서 외국으로 지금 진출을 하는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 B2B로 진출한다고 하면 어떤 네. 서비스인지 저희들이 좀 이해할 예를 들어서 네. 뭐 저희 트래블 월렛 같은 서비스를 타사한테 만들어 드리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런 타사한테 이런 트래블 월렛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뭐 스테이블 코인 월렛 이런 것들도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관련된 뭐 제 지불 결제를 위해서는 또 되게 다양한 솔루션이 필요해요. AMM, 뭐 FTS 뭐 이런 각종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런 솔루션들을 또 타사한테 제공을 하고 뭐 데이터 분석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다른 회사한테 제공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죠. 그럼 회사의 뭐 문제에 맞게 핏하게 그냥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B2B를 맞습니다. 예. 저희가 어쨌든 저희를 쓰는 이유가 저희가 굉장히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굉장히 시스템을 유연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들이 만난 형태로 다 저희는 재구성을 해가지고 드릴 수가 있는 게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한 5년이나 한 10년 후에 회사의 미래를 그려본다면 혹시 어떤 목표나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게 혹시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저희는 명확하게 이제 그 금융 그리고 그 지불 결제 쪽에 그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네. 명확하게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가 된 회사고 어쨌든 뭐 한 5년 10년 후에는 제 목표는 이제 주로 해외 매출을 주로 일으키면서 다른 금융사나 회사들한테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서 그거에서 매출을 내는 회사.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글로벌 진출 이야기 하셨는데 네. 뭐 주된 전략이 있으실까요? 뭐 저희는 사실 외국에서 오퍼가 더 먼저 와가지고 나간 케이스라 네, 외국에서 어쨌든 저희 솔루션을 쓰고 싶다고 먼저 컨택이 와서 나간 케이스라서 뭐 전략적으로 접근하진 않았고요. 근데 분명한 건 한국에서 살아남으면은 외국에서 못 켜요. 네, 이 나라가 어려워요. 네, 경쟁도 치열하고 규제도 제일 타이트하고 또 보수적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살아남으면은 충분히 글로벌에서는 되게 네, 왜냐면 한국 사람들 외국 나오면 다 잘 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도 한국 사람들이 일 잘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으면 충분히 외국에서도 통해요. 네. 네, 네. 이제 창업자로서 네. 대표님의 삶에 대해서 간단히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창업자로서 대표님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뭐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맨날 밤새서 이러고 그러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한 7, 6시쯤 일어나가지고 뭐 뉴스라든지 그런 거 다 한번 보고
또 어쨌든 저희 이제 금융시장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이제 전날에 그 미국 장이랑 이런 거 한번 다 보고 또 어쨌든 IT 쪽에 있으니까 또 IT 관련된 그런 것들 좀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쭉 보다가 이제 한 9시에서 한 10시쯤에 이제 그 출근해서 대부분은 미팅이에요, 저는. 네. 대부분 이제 뭐 거의 하루 종일 거의 미팅하고 뭐 통화하고 하면서 하고 뭐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한 6, 7시, 7시 정도엔 퇴근해서 네, 집에서 좀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막 그런 것도 너무 그래요. 막 어떤 창업자들은 뭐 창업하면은 힘든 건 맞아요. 막 그 힘든 건 맞고 사실 진짜 뭐 멘탈이라든지 뭐 진짜 회사의 위기도 많이 있고 막 그거 해결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마치 뭐 맨날 막 하루 종일 밤새야 되고 막 20시간씩 일해야 되고 막 주말에도 일해야 되고 그거는 진짜 방식이 다른 거예요. 네, 그거 막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막 그걸 갖다가 막 뭐 창업자는 뭐 집에 들어가지 못할 거고 뭐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이 없을 거고 뭐가 뭐 뭐 인간으로서 살 못하고 결혼 못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왜 그걸 본인 얘기를 일반화시키냐고요. 네, 본인은 그렇게 해서 한 거고 어떤 누구는 진짜 하루에 3시간씩 일을 하면서도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쨌든 뭐 하루에 3시간을 정말 인텐시브하게 다 쏟아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일하는 건 3시간이지만 정말 뭐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면서 계속 또 거기서 충전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뭘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사람마다 스타일은 또 다 달라요. 책상에 앉아서 골머리 썩어가지고 거기서 뭐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는 거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가지고 뻐끔뻐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뭔가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달라요. 네. 근데 그거를 막 창업자는 그러니까 뭐 물어보죠. 창업자는 막 그렇게 막 맨날 밤새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상한데 저기 뭐 사람들이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도 생각보다 뭐 예를 들어서 베이조스 그런 사람들 보면 생각보다 되게 게으르대요. 네, 막 아침 오전 내내 뒹굴거리다가 회사 띵 나와서 2-3시간 하다 가고. 근데 뭐 그 사람은 어쨌든 그 외의 시간에서 어디선가의 영감을 받고 생각을 한 걸 거라는 거죠. 무슨 회사에 계속 붙어가지고 직원들 지켜보고 있고 컴퓨터 두드리고 있는 게 그게 효율적이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네. 너무 색다른 의견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창업 이후에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실까요? 개인적으로 성장한 거요? 글쎄요, 뭐가 얼마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특히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글쎄요, 뭐 지식은 많아졌겠죠. 네, 많은 일들을 겪고 나니까 이제. 근데 막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모르겠어요. 약간 멘탈도 아직도 뭐 생기면 아직도 멘탈이 나가는데. 네, 그래서 아직도 뭐 멘탈이 그렇게 강해진 것 같지도 않고. 뭐 다만 이제 네트워크는 많이 생겼죠. 네, 일단 네트워크는 탄탄하게 생겼고 뭐 그렇게 뭐가 내가 나아졌나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네, 네. 미안합니다. 원하는 것들에서. 네. 창업자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직면하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대표님만의 그런 해소법이 있으실까요? 저 술 마셔요. 네, 저는 그러니까 뭐 사실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그건 건강하려고 하는 거고 스트레스를 푸는 건 아니고 술? 네, 그게 어떻게 풀어요 스트레스? 운동하면 풀린다는 사람은 풀려요? 운동하면?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운동하면 풀리나? 술은 혼자 드시는 건가요? 아니 뭐 같이도 먹고 혼자도 먹고. 주종은 혹시? 다. 네. 혹시 트래블월렛은 회식이 많은 편인가요? 저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저는. 네, 1년에 그냥 전체 회식 한 번 하거든요. 근데 뭐 자기네들끼리는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워낙 이제 또 일대면에 만나는 분들이랑 술자리가 많아서. 네. 네. 그러면 요즘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신 트렌드나 아니면 취미 같은 게 있으실까요? 트렌드나 취미. 이게 나이가 먹으면
계속 그런 게 없어져요. 있던 취미도 없어지고요. 원래 그런 걸 익스트림 스포츠나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근데 뭐 보드도 좋아하고 뭐 웨이크보드나 막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좋아했었는데 지금 내가 다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만 해도 막 스케줄이 막 20개씩 잡혀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걸 주말에 했다가 다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지장이 너무 크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은 못 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 모르겠어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남들은 뭐 하지? 그거 좀 갑자기 궁금해지네. 혹시 독서는? 독서는 약간 사실 그런 게 좀 잠깐 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많이 읽어요. 되게 많이 읽고요. 신문도 읽고 논문도 읽고 페이퍼도 되게 많이 읽어요. 리서치 페이퍼도 읽고 되게 많이 읽는데 이런 게 요즘은 되게 좀 무서워요. 뭐냐면은 제 일에 관련된 것만 엄청나게 읽어요.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뭐 항상 읽는 거,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제 일에 관련된 걸 보고 있고 만나는 사람도 다 비슷한 일들 하는 사람들 결제나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랑 또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내가 여기 안에서 이 되게 단단한 껍질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과 많은 글만 읽으니까. 그래서 그냥 최근에 좀 약간 제 일과 관련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뭐 읽고 보고 하려고 최근에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딱 사고에 갇히면 이게 그렇거든요. 약간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혁신적이지 못하잖아요. 대부분의 큰 회사들은. 근데 보통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은 삼성전자에서 뭐 임원이다. 그러면 관련된 뭐 그런 것만 뭐 반도체 쪽이면 그거 관련된 뉴스만 보고 그거 관련된 그거 공부만 하고 그거 관련된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이게 세상의 전부인데 이 사람한테 이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세상은 이건 되게 작거든요. 세상은 요만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여기의 해법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해법을 가져와가지고 해결될 수도 있는데 점점 이게 갇혀가면서 이제 새로운 뭐 창의적이지도 않고 뭔가 그런 보수적으로 변하고 하면서 회사가 망가지고 약간 그런 것들도 많이 봐서 이제는 조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면은 만약에 창업을 안 하셨으면 어떤 삶을 사시고 계시고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정말 만약에 지금 이 기업을 다 가지고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창업을 안 하면은 정말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할 거고요. 되게 직장에 고마워하면서 불평불만 갖지 않고 열심히 살 것 같아요. 창업의 과정이 너무 힘드셔서 뭐 지금도 힘들고요. 이게 참 그래요. 참 복잡해요.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안 했다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창업자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으니까 한 거지. 이걸 내가 혹시라도 알았으면 난 진짜 안 했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저도 창업을 하고 싶은데 이거 아이디어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디어를 찾으러 이게 좀 직접적인 행동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이디어는 뭐 자연스럽게 발견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디어는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뭐 이런 아이디어 누구나 다 낼 수 있을걸요? 한 뭐 몇백 명은 냈을걸요? 그걸 현실을 구현해내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내 아이디어가 있죠. 그리고 그럼 세상이라는 건 그 아이디어가 세상의 상품으로 나오기까지는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런데 타협하지 않고 계속 끈기를 가지고 정말 내가 처음에 구상했던 그 아이디어를 잘 구현해가지고 세상에 내는 게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페이스북 영화 본 적이 있어요? 소셜넷. 그거 보면 이제 주커버그가 있고 무슨 형제가 있어요. 윙클버스인가 형제가 있는데 얘들 아이디어를 얘가 훔쳤다고 해요. 근데 뭐 실제로 훔친 거 없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아이디어를 현실에 정말 맞게 구현을 하면서 계속 경쟁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 나가서 발전시키고 이게 어려운 거지. 이게 99.9999면은 아이디어는 진짜 0.00001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이디어는 그냥 뭐 창업을 하고 싶다? 뭐 그냥 어디서든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어요. 저거 좋아 보이네? 뭐,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뭐 이런 거. 근데 그걸 만드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만들면 좋죠. 연비가 뭐 50 나오는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좋죠.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제일 좋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비싸게 했던 걸 엄청 싸게 만들고 싶어? 아니면 뭐, 진짜 질이 안 좋다는 거 엄청 좋게 만들고 싶어? 아니면 뭐, 진짜 사람들이 지금 불편해가지고 했던 거를 완전 다 자동화를 시키고 싶어? 뭐 그런 것들. 아니,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못해, 그 생각은. 다만, 알잖아요. 연비 50짜리 자동차를 만들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딱 알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도 똑같죠. 로켓을 쏘고 싶어. 화성에 사람을 보내고 싶어. 저렴한 비용으로 로켓을 많이 쏘고 싶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네.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클릭 한 번으로 그냥 택배를 다 받고 구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쿠팡 다음날 새벽에 택배가 도착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 다 너무 쉬운 거잖아. 사실 이거 뭐 아이디어라는 가치가 있나? 없거든요. 네. 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가치가 없지만 그걸 구현해내는 과정은 정말 엄청나게 힘든 거죠. 그럼 그 대표님은 네. 언제 대표님이 그 아이디어를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셨어요? 역량은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그냥 무식해서 한 거고요. 네, 진짜 이게 안 되는 포인트가 막 진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었는데 그걸 안 했으면 나도 안 했고요. 기왕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지,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지, 그거를 수백 번을 하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거는 막 그렇게 역량이 있거나 막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네.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독자들이 아무래도 대학생들, 그 중에서 조금 더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일 것 같은데, 관련해서 혹시 대표님 대학 시절에 좀 어떤 학생이셨는지 한번 여쭤봐요. 저는요, 진짜 정말 쓰레기였어요. 네, 약간 진짜 쓰레기가 저는 365일 술을 마셨고요. 네, 길바닥에서도 엄청 잤고요. 네, 길바닥에 자고 맨날 진짜 공부도 안 했고요. 네, 정말 거렁뱅이 같이 살았어요. 네, 거렁뱅이 같이 살았고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취업이 괜찮았을 거예요. 네, 취업 괜찮았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뭐 서울대 연고대 정도 나오면 그래도 취업은 어느 정도 되는 분위기라서 네, 그렇게 살았는데도 그냥 취업은 됐고 네, 그래서 진짜 저는 대학교 때 한 게 없어요. 진짜 남들 뭐 인턴이다, 뭐 공부하러 다닌다 그랬는데 그냥 맨날 저는 여기저기 그냥 술 마시러 다니기 바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뭐 사실 아예 버리는 시간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때 진짜 폭넓게 다져놓은 인맥이 또 지금 도움이 될 때도 있고요. 또 생각보다 비즈니스는 또 약간 그런 데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뭐 논리적으로 뭔가 딱 따져가지고 되는 것보다는 그냥 술 한잔 하다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대표들끼리 면서 한번 사람 괜찮네 한번 해봅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술자리에 대한 것들은 워낙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에 뭐 상대방도 편하게 해줄 줄 알고 대화도 잘 할 줄 알고 그래서 그 시절이 아예 도움이 안 됐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창업자가 뭐 얘기했던 걸 들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거의 막 탑5 안에 드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뭔가 하나의 이거를 꾸준히 할 수 있다? 그거는 생각보다 되게 재능이래요. 네. 남들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맨날 사람들을 만나서 술을 마실 수 있다? 그거는 생각보다 되게 재능이래요. 네. 그래서 되게 그러고 뭐 다른 것들도 뭐 네가 뭐 예를 들어서 뭘 할 때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그 톨러런스가 강하다? 막 남들은 뭐 이거 하는데 내가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다? 그 체력 자체가 되게 그 재능이고 그거랑 맞는 거래요. 네. 그래서 약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막 억지로 막 내가 이거랑 너무 안 맞아가지고
막 못 버티겠고 픽픽 쓰러지고 맨날 막 도망치고 이런 거는 안 맞는 거인 것 같아요. 뭔가 하나 딱 했을 때 힘들지만 이거는 그래도 내가 계속 버텨가지고 뭐 남들은 뭐 2, 3년밖에 못 버티는데 나는 이걸 막 5년 버틴다? 그럼 이 사람한테 이게 재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러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냥 대학생 그 예비 창업자들에게 혹시 그냥 한마디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다른 사람들 말 잘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 이 말도 잘 안 들었으면 좋겠고 그냥 사실 그들한테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할까요? 네? 회사나 다니고 뭐 대학교나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만의 요만한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인데 저 포함 그 사람한테 조언을 해줄 만큼 뭘 세상을 할까요? 그런데도 세상은 그렇게 훈수를 두고 싶어서 안달복달이에요 다들. 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저도 정말 어른들이랑 이런 사람 별의별 훈수를 다 줬어요. 네. 하나도 맞는 거 없어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른들 말 너무 듣지 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랬고 저는 이래서 뭐 이게 얘기를 한다? 똑같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같은 게 없잖아요 오히려. 네. 그런 상황에서 여기를 들어야 된다? 아니거든요. 뭐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뭐 주커버그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같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본인 생각이 맞다고 해야 돼요. 남의 말 듣기 시작하면 끝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창업을 한다 그러면 진짜 오만 군데에서 훈수를 두고 뭐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고 그러는데 그거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경험상은 그게 그렇게 뭐 훈수 두는 사람 중에서 단 한 번도 뭔가 도움이 되는 적은 없었어요. 네,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해법을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뭔가 해결해야지 내가 뭔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조언을 해줘가지고 뭐가 해결된다? 단 한 번도 나는 가치 있는 조언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생각했으면 남한테 그렇게 듣고 의지하고 뭐 그걸 따를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할 일 자기가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걸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